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4월 콘크리트 기사 필답 평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관입정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시험 방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시험 결과 도시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도시에 도시 3가지 가. 네, 1번, 2번, 3번 핸드 피팅 방법.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선형회귀 분석인가요? 이용한 방법 이렇겠죠? 그 다음에 도시화된 그래프에서 초결 및 종결 시 관입 최대 저항값을 쓰시오. 초결 시간은 관입 최대 저항값이니까 초결은 3.5 메가파스칼이 됐을 때, 종결은 28 메가파스칼이 됐을 때입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화 방법 3가지. 핸디피팅에 의한 방법, 선형 회귀 분석에 의한 방법,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2번 굵은 굴재에 대한 밀도 및 흡수율 시험에 대한 식을 쓰시오. 대기 중 A는 대기 중 실은 노건조, B 대기 중 실은 C 이거는 요리 밀도. 저번에 했던 거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밀도는 표면 건조 성도 표면 대기 중 실은 이거는 가는 표면 건조니까 B를 B-C 하고 W 가는 이거예요. 나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 절대 건조니까 노건조 질량 A를 B-C 질량? 아니 밀도지 밀도 곱하기 로 W. 그 다음에 다 겉보기 밀도는 뭐죠? 겉보기 밀도는 몰라. 겉보기 밀도 모르겠다. 몰라. 그 다음에 물의 밀도. 아니, 흡수율. 라는 흡수율은 B-A를 A로 나눠서 곱하기 100. 자, 그 다음에 답을 볼까요? 겉보기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는 A, B, C고, 다는 겉보기 밀도는 A-C 로 W. A-C 로 W. 이게 겉보기네요. 그러니까 노 겉보기만 좋아하는 사람 노건조 질량이 2번 들어가네. 겉보기 밀도는 A-C 곱하기 로 W. 이렇게 됩니다. 쪼개 민장 강도 시험에 대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쪼개 민장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를 제작하여 다짐을 한 후 공시체 옆면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는 이유를 쓰시오. 이것은 공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답은 공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다짐봉으로 다짐 후 생긴 구멍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공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짐봉으로 다짐 후 생긴 공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짐을 한 후
다짐을 한 후란 말이 있으니까 그냥 다짐 봉 이런 건 몰라도 되겠죠. 다짐을 한 후 생긴 공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다짐을 한 후 생긴 공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름 150, 높이 300인 원주형 공시체를 사용해 시험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이거다. 쪼개짐 인장 강도. 쪼개짐 인장 강도 공식이 뭐였죠? 쪼개짐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2p. P를 파이 dl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P는 여기서 뭐죠? 320kN이니까 320 곱하기 1000 하고 3.14 곱하기 D는 150 높이는 300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20 곱하기 1000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4.53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4.53 뉴턴 퍼 밀리미터. 간단하니까 계산 다 해보고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 제어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메스 콘크리트 이게 뭐였냐면 뭐 프리쿨링 방식, 그 다음에 뭐죠? 전혀 딴소리였습니다. 메스 콘크리트 온도 균열 제어 방법 3가지는 균열에서 힌트를 얻으라고 그랬죠. 1번 균열 유발 줄눈을 설치한다. 2번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도를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이니까 온도를 좀 낮춰야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3번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한다. 시멘트가 많으면 아무래도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멘트 양을 적게 합니다. 온도 균열 제어가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는 되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다. 자, 온도 균열 제어 방법은 균열 유발 중분을 설치하고 중용열 단위 시멘트. 온도 균열 일단 군중이 아니라 균중이네요. 그 다음에 균중 팽단. 균중 단팽 합시다. 균중 단팽. 온도 균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균중 단팽을 해야 되겠죠. 토사구팽이 아니라 균중 단팽을 해야 돼. 균열 유발 줄눈을 설치한다. 중용열 포클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한다.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요거 아래와 같이 배합하는데 여기 50%라 그랬죠. 그럼 단위 수량이 175. 그 다음에 시멘트는 얼마겠어요? 2배겠죠?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C는 350. 그 다음에 장골제율은 40%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골재의 최적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175 나누기 1000 플러스 350 나누기 시멘트 밀도 3.15 곱하기 1000 플러스 그 다음에 공기량은 4%니까 100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0.6739 메타 3승. 오늘은 계산기는 그냥 답을 보고 할게요. 계산기는 다음에 한번 두드려 보세요. 자, 그러면은 6739. 그럼 이게 나왔으면은 지금 뭐를 구하는 거죠? 단위 장골재량, 단위 굵은골재량을 구해요. 그럼 단위 장골재량은 G라고 할까요? SG라고 할까요? SG는 0.6739 곱하기 장골재율이 40%라고 했으니까 0.4 곱하기 장골재의 표본 밀도가 2.6 이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 작은 걸 S라고 하고 큰 거를 G라고 해야 되나요? 0.1하고 0.6이겠죠. 0.4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표본 밀도 2.65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바꿔줘요. 1000을 꼭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단위가 맞거든요. 1000을 곱해주시면 0.6739 곱하기 0.4 곱하기 2.6 곱하기 1000 하면은 701 킬로그램 퍼 세제곱. 이거는 1072 킬로그램 퍼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에코 안 들리네요. 콘크리트의 탄산화 측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탄산화 측정에 사용되는 시합, 이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겠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 다음에 탄산화 측정에 사용되는 시약의 제조 방법은 95%의 페놀인가요? 페놀이 아니었어. 95%의 알코올이었던 것 같은데? 에탄올. 95%의 에탄올 90ml. 예. 1%의 페놀프탈레인 1g 물 녹여서 물을 첨가하여 100ml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핵심을 좀 외워야 되겠다. 자, 가는 페놀프탈레인 용액, 탄산화에 측정된 시약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고 이 시약의 제조 방법은 95%의 에탄올 95에 에탄올 90ml에 페놀프탈레인 1g 페놀프탈레인 분말, 이건 분말이에요. 분말 1g을 녹여서 물을 첨가하여 100ml로 만드는 것. 95%의 에탄올 90ml에 페놀프탈레인 분말 1g을 녹여서 물을 더해줘야 되겠죠? 물을 첨가한 후 100ml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아래 그림과 같은 T형 보에서 이 단면의 공칭 힘 강도 Mn을 구하시오. 자,
기억력을 떠올려 볼까요? 일단 이게 T형보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돼요. 그럼 등가 깊이 A는 0.85 FCK 곱하기 B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AS 곱하기 FY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FCK가 40MPa 이하니까 이 에타는 1을 곱하기 0.85 FCK는 21 곱하기 B는 500이네요. AS는 7653 곱하기 400. 그러면 한번 볼까요? 쇼. 1 곱하기 0.85 21 500 7653 곱하기 400 34 2.99 34 2.99 34 2.99mm입니다. 그러면 이게 180보다 요게 크죠? 그러면 이거는 T형보가 됩니다. 그러면 T형보일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M에는 T형보 M에는 T형보 M에는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T형보 M에는 이게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등가 깊이 자체가 만약에 직사각형보라면은 AS 곱하기 FY 곱하기 D-2분의 A 였을 텐데 이게 T형보기 때문에 AS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정말 머리가 나빠요. 이제 볼까요, 답을? ASF에도 구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T형 보기 때문에 ASF 곱하기 FY는 둘 다 똑같아요. 곱하기 D-2분의 T 플러스 ASF 곱하기 FY, 여기도 FY가 들어가요. 곱하기 가로 열고 D-2분의 AW.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 ASF와 AW는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선 AW는 뭐냐면 요 등가 깊이에다가 이 500 대신에 360을 넣으면 이게 AW였던 것 같아요. AW는 1 곱하기 0.85 곱하기 21 곱하기 360.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바꿔줬던 것 같아. AS 빼기 ASF 곱하기 FY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 ASF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ASF는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볼까요? 네, 보니까 생각이 나네. ASF는 보이시나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여기 좀 지저분하죠? 제가 요거를 이제 PDF 파일을 그림 파일로 바꿔서 이걸 지웠는데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았네요. 자, 그러면은 ASF는 FY로 나눈 거예요. 뭐를? 에타 곱하기 0.85. 원래는 이거 등가 깊이 구할 때 이 분모 쪽에 있던 게 올라와요. 곱하기 FCK 곱하기 B-BW 곱하기 T네요. 우리가 등가 깊이 A를 구할 때는 A는
에타 곱하기 0.85 곱하기 FCK 곱하기 B였죠? 여기에다가 ASFY인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이쪽으로 옮기고 이 등가 깊이 A 대신에 T를 넣어주고 B 대신에 B-BW를 넣어줬네요. 이렇게 해서 ASF는 FY는 아까 400이었죠? 1 곱하기 0.85 곱하기 FCK는 얼마였죠? FCK는 21이었죠? 21. 그리고 B는 500에서 이게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B고 이게 BW예요. BW 이게 B. 그러면 그럼 500 마이너스 360이 되겠죠? 에다가 T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게 180이 됩니다. 그래서 ASF가 1, 1, 2, 5가 되네요. 그러면 아까 M에는 뭐라고 그랬죠? M에는 AS-ASF 곱하기 FY 곱하기 D-2분의 T 플러스 ASF였나요? 아, 이게 ASF구나. ASF FY D-2분의 T에다가 AS-ASF 곱하기 FY 곱하기 D-2분의 AW가 됩니다. 아까 AW는 구했나요? AW는 아까 뭐라 그랬죠? AW는 0.85 곱하기 AW는 FCK 곱하기 BW AS 마이너스 ASF 곱하기 FY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1 곱하기 0.85 곱하기 21 곱하기 BW는 아까 36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S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AS는 7653 빼기 아까 ASF 1125 곱하기 400 이게 AW가 되겠죠. 그러면 AW 등가 응력 블럭 깊이는 이거는 406.35mm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다 알죠? AW 알고 ASF 알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MN을 구해줄까요? MN은 여기다가 한번 구해볼까요? MN은 T형 볼 때요. MN은 AS-ASF 곱하기 FY 곱하기 D-2분의 T 여기 자꾸 이걸 이렇게 쓰네. ASF가 뭔지 ASF 곱하기 FY 곱하기 D-2분의 T 요게 문제예요. 플러스 AS-ASF 곱하기 Y D-2분의 AW가 되겠죠. 그러면은 ASF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 좀 적어놔야 되겠어요. ASF 1125 ASF 1125
AW 406.35 406.35 그러면 ASF 1125 이게 먼저 나오죠. 곱하기 400 D가 아까 얼마였죠? D는 910이네요. 여기 요게 D죠. 요게 D. 그러면 910 마이너스 2분의 T는 아까 180이었죠? 플러스 AS는 얼마였죠? AS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7653 7653 빼기 1125 곱하기 400 곱하기 D는 아까 910 마이너스 2분의 AW는 406.35 406.35 해서 이제 답이 2214.66 킬로뉴턴이네. 원래는 2214661404 뉴턴 밀리미터가 되는데 이거를 킬로뉴턴으로 바꿔주면은 6자리. 그래서 2214.66 킬로뉴턴/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염해 방지 대책 8번 콘크리트 구조물 염해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여기에다 맞춰 놓고 해야 되겠네요. 콘크리트 구조물 염해 방지 대책 4가지를 쓰시오. 염해를 방지하려면은 방지 대책이죠. 그러면 일단 물 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돼요. 물 시멘트비 작게. 물이 작으면은 좀 녹이 덜 슬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도막 방수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처리 3번 코팅 처리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콘크리트를 코팅 처리. 또 4번 연기성이 낮은 재료를 연기물이 적은 골재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한 번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염분을 제거한 골재 사용. 염분을 제거한 골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코팅 처리 맞는데 철근을 뭘 코팅 처리하느냐? 철근을 그냥 코팅 처리가 아니라 에폭시 코팅 처리. 물 시멘트비 작게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염해 방지는 또 이거는 맞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여기 답에는 없어가지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는 이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 사용량 증가. 그 다음에 염해에 강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 또는 플라이 애쉬 시멘트 사용. 일단 물 시멘트비 작게 1
물 시멘트 비작게. 물 시멘트 비작게. 2번 철근을 에폭시 코팅. 철근 에폭시 코팅. 3번 단위 시멘트량을 많이. 단위 시멘트량을 증가시킨다. 4번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5번 플라이 애쉬 시멘트를 사용한다. 요거는 인장 지배 담요. 요게 0.75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 인장 지배당 0.85였던 것 같아요. 전단력 및 비틀림 모멘트는 0.75. 강도 감소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대한 강도 감소 배수를 쓰시오. 강도가. 인장 지배는 0.85였던 것 같아요.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 0.75. 콘크리트 지압력. 포스트 텐션 정착구역. 이거랑 같았던 것 같아요. 0.85. 포스트 텐션 정착구역 0.65. 0.85, 0.75, 0.65. 지압이 0.65군요. 요거 포스트 텐션하고 인장이 똑같았네요. 포스트 인장이니까. 포스트. 너 포스트 붙였지 인정. 너 포스트 붙였지 인정. 요게 0.85. 저 근데 외웠는데도 참. 인장 다시 한번 할까요? 포스트 0.85 인정했어. 0.85. 그 다음에 비틀림 약간 비틀렸죠. 그래서 0.75. 그 다음에 지압 이제 약간 이제 숫자가 작다 보니까 지압을 받아야 돼. 그래서 0.65 이렇게 됩니다. 자, 압축 강도 시험 횟수 23회일 때 23회네요. 그냥 배합 강도를 보정계수 구하는 건 많이 했죠. 자, 해볼까요? 일단 1.08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요. 이것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줍니다. 그러면은 1.08 빼기 이게 0.5고 이게 5니까 1당 0.1씩 줄어들죠. 그래서 0.3 그래서 1.05가 돼요. 그러면은 보정계수가 1.05다 보니까 호칭 강도가 30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거 둘 중에 큰 게 되겠죠. 맥스 30 플러스 1.34 곱하기 표준편차 2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1.05 2 곱하기 1.05 보정을 해준 거 값을 써야 돼요. 2 곱하기 1.05는 2.1이네요. 그러면 1.44 곱하기 2.1 또는 30에다가 마이너스 3.5를 해주고 더하기 2.33 곱하기 2.1 해준 값의 큰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 더하기 1.34 곱하기 2.1 그래서 이거는 32.81 메가파스칼 이거는 31.39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큰 값이므로 답은 32.81 메가파스칼이 배합 강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자, 한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했죠. 한방향 슬래브 이거 이상으로 하면 두께 2배 이하에 하고 또한 이거 하고 3배 이게 450이었던 것 같고 이게 300이었던 것 같고 최소 100 이게 100이었던 것 같네요. 한번 답을 볼까요?
100, 300, 450. 자, 슬래브가 나오면 100, 300, 450. 요 순서로 좀 외워주세요. 이거는 콘크리트 품질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의한 품질 검사 시기 및 횟수를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1일 1회 1일 2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이거는 120 세제곱미터마다 1회, 120 세제곱미터마다 1회, 또 이거 이번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그래서 1번은 120, 2번은 배합. 호칭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하는 경우 35메가파스칼에 대한 품질검사 판정 기준. 35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품질검사 판정 기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2번 35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3회 연속 시험의 평균값이 호칭 강도 이상일 경우 합격이죠. 그 다음에 1회 값이 시험값이 1회 시험값이 호칭 강도 마이너스 3.5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합격이죠. 자, 12번의 답을 한번 볼까요? 이상인 경우 합격.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답이 보였나요? 안녕. 자, 한번 더 할까요? 3연속 시험 평균값이 호칭강도 이상인 경우 합격,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 마이너스 3.5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안녕.